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보시니까 제목이 단백질을 더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여러분들은 이제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몰두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만의 종말이라는 어느 비만 수술 전문 의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존 맥두걸 박사 그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가스 데이비 박사,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스 데이비 박사의 이제 경험담, 많은 환자들을 대하시면서 치료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단백질을 더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오늘날 애킨스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점점 더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탄고지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만의 종말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가스 데이빗 박사를 잠깐 먼저 소개하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물이 훤칠하시죠? 누구 닮으셨네요. 자, 미국 휴스턴의 데이비스 클리닉 체중 감량 전문의 가스 데이빗 박사는 35세 비만 수술 전문 의사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이 모두 1년 후에 살이 더 쪄서 데이빗 박사의 병원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스 데이빗 박사님은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하고 시술하고 관리했던 환자들이 1년 안에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자들을 케어하는 가스 데이빗 박사 역시 뚱 보이고 아주 몸에 젖산 피부살이 꽉 차 있어서 늙어 보이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그야말로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처럼 종합병원이었어요. 자, 비만과 질병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데이빗 박사가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암 환자들이나 환자들을 오래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던 분들이 이제 현대의학의 한계를 조금씩 깨달으시면서 특별히 암 전문의들은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이신 닥터 로렌 데이 박사도 자신이 유방암에 걸리면서 현대의학의 3대 대중요법의 한계를 딱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가스 데이빗 박사님도 영양의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식,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지방 채식 식단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로 돈만 쫓는 의사를 그만두시고 몸이 날씬해지면서 그 몸에서 질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데이빗 박사님은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을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이 비만의 종말이란 책을 추천하는 정말 훌륭하신 이제 암 전문가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이 책을 볼 때 항상 추천사에 누가 추천하셨는지를 좀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추천한다고 하면 정말 읽을 만한 책이구나 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분들의 추천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역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의 저자이신 존 맥두걸 박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십니다. 전 클린턴 대통령은 햄버거 왕이죠. 그래서 스텐트 바이패스 수없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바로 이 존 맥두걸 박사나 또는 이 가스 데이빗 박사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이 되셔서 아주 이제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자, 존 맥두걸 박사가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명품 다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패기만만한 의사가 드디어 걸작을 탄생시켰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존 맥두걸 박사가 주장하는 책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리고
채식, 자연식이 어떻게 비만에서 인간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모든 암병에서 인간을 구원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존 맥두걸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도 주장하지만 바로 이 What the Health에서도, 그리고 비만의 종말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지금 찝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저도 이 학창 시절에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오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요. 바로 그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유일한 후계자가 그 후계자를 안 하시고 저기 섬에 가가지고 정말로 그 아주 자연주의 생활을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존 라빈스 선생님의 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죠. 백세 혁명, 음식 혁명, 건강 혁명, 아주 주옥 같은 기가 막힌 책들을 많이 펼쳐내셨는데요. 존 라빈스 선생님은 이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섬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가스 데이빗 박사는 돈을 포기하고 양심을 선택했다. 비만과 질병은 약물과 수술이 아니라 음식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도 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3대 대중요법 다 해보셨는데 1년도 안 돼서 계속 간전이, 신장전이, 폐전이 한계를 깨닫고 여기 오셨어요. 그죠? 자, 그럴 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그 음식이 당신의 지금 현 상태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의 의견에 반대하기는 그의 증거가 너무도 확연하고 그의 체험은 너무도 명징하다라고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이신 존 라빈스가 바로 이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들의 추천사에는요,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추천사만 잘 읽으시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사입니다. 콜트 에셀스틴 박사는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죠.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은 제가 아마 영양의학 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일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이 책은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지방이 범인에는 많은 뭐죠? 바이패스나 스텐트, 심장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중풍, 뇌졸중, 뭐 이런 모든 혈관 질환, 모든 병은 사실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면, 그리고 심장 질환 환자들이라면, 그리고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가 바로 이 지방이 범인이죠. 자, 그런데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저서 지방이 범인의 저자이신데요. 콜트 에셀스틴 박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명한 이제 심장 전문의십니다. 수술 전문의시에요. 그리고 전 클린턴 대통령 자문의 벤자민 스픽 어워드 최초의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저명하시고 굉장히 환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가스 데이빗 박사는 충격적인 다큐 What the Health에서 행동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스 데이빗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그가 왜 돈 버는 의사를 포기했는지 비만의 종말이라는 이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업 자본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난 황소와 같습니다. 이 책은 What the Health의 속편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책이라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아주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넣으셨어요. 나는 지방이 범인에서 모든 비만과 질병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고 갈파한 바 있다. 사실 지방이 범인의 책의 핵심 내용은 모든 비만의 원인, 모든 질병의 원인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라고 설파한 내용이 지방이 범인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모든 육류,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자 원이 바로 모든 특정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육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닭고기,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횡성 한우 한 번쯤은 꼭 드시고 가셔야 된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 선생님 어떠세요? 여전하세요, 생각이? 자, 그런데 모든 육류는 바로 단백질과 지방의 결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콜트럴 SSD 박사는 나는 지방을 통해서 육류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줬다면 가스 데이빗 박사는 단백질을 통해서 육류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식이 어떻게 살을 빼고 어떻게 질병을 내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스 박사는 나의 친구이자 젊은 스승이다. 와, 사실 이 영양의학도나 아주 암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콜트럴 에셀스틴 박사를 상당히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스 박사를 일컬어 젊은 스승이라고 일컬어요. 그러면 이분도 역시 만만치 않은 환자에 대한 그런 캐리어를 갖고 계시죠. 자, 생생한 체험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경의를 표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가스 데이빗 박사가 이제부터 이제 설파하고 계십니다. 어떤 논리를 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도 의사셨거든요. 아버지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었던 나는 의대에 진학했고 세포생물학과 유기화학, 생리학 등의 커리큘럼에 등록했다. 그땐 깨닫지 못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영양학이었다. 내가 대학에서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 짐작하시는가? 우리 원 선생님도 우리 이 의학, 간호학에서 이 나이팅게일 선서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셨지만 사실 영양학에 대해서는 공부한 시간이 기억 안 나시죠? 의학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총 배운 시간이 몇 시간? 1시간. 1시간. 영양학 수업 1시간 동안 배운 것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뿐이었다.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환자를 케어하시는 가스 데이빗 박사 역시 자기 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로 자르고 절개하고 봉합하고 이건 할 수 있는데 다시 병이 이 근본적인 이 질병이 회복되는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 근본적으로 이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의학도들이 영양의학에 드디어 웨이크업,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다시는 그 질병에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 이 원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석사학위를 받고 우리는 모두 환자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이 서약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웠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조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영양학과에서는 사실 이게 단백질 신화 이게 영양학의 신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시면 처음에 이 어떤 아이러니에 빠지냐면 아니 내가 지금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시원찮은데 여기 오니까 죄다 풀뿌리밖에 없네. 와, 나 이거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나 영양 부족으로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가스 데이빗 박사나 또는 존 맥두걸 박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의학도로서 환자들을 케어하는 동안 어떤 범죄를 계속 저질렀냐면 환자들에게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백질 신화에 빠져서 비만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신화에 빠져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신화에 빠져서 심장병, 뇌혈관 질환, 스텐트 바이패스 같은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불러오는 심장병에 노출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신화에 의해서 위암, 간암, 폐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었는지 사실 자신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학에 대해 한 가지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거는요, 이건 정말 자서전 같기도 하고, 이거 많은 환자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책들.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신 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예, 그 책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야가 트이시겠지만, 가스 데이비 박사나 지방의 범인 같은 콜테 에셀스틴 박사나 또는 세계적인 영양학의 거장,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누군지 아십니까? 더 차이나 스터디 한국판 번역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 콜린 캠벨 교수. 영양학도라면 콜린 캠벨 교수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런데 그분이 단백질 신화를 철저하게 깨뜨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금 눈이 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왜 암 환자가요, 이 변비에서부터 이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암은 죄송하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암은 온몸에 독소, 노폐물, 젖산, 피부르산, 쉽게 말하면 독소들이 꽉 차 있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뭘 해독해요? 간암 환자가 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 위암 환자가 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 폐암 환자가 폐에 가득 차 있는 점액질, 콜레스테롤, 지질 농도를 다 빼주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간에 축적되면 간암이 낫질 않아요. 그 독소들이 위에 계속 축적되어 있는 한은 위암이 낫질 않아요. 그 독소들이 계속적으로 폐의 점액질로 남아있는 한은, 피가 맑아지지 않는 한은 폐암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의 정상적인 배변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단백질, 지방 신화에서 깨어나셔서 섬유질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독소를 계속적으로 신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섬유질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또한 대장 조직이 부풀어서 튀어나오는 질병, 뭔지 아시죠? 맹장, 충수염, 개실염. 개실염을 제거하는 수술을 수없이 하셨어요. 비만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비에서부터. 그래서 똥배가 뚝 나오죠. 이 똥배는 다른 데 찐 살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배, 둘레, 햄. 갑자기 왜 예수님의 탄생지를 얘기해요? 배 둘레에 있는 햄 덩어리들 있죠. 배 둘레에 있는 똥배, 뱃살들. 이거는 이 간 수치와 비례하는 거 아시죠?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가스데이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다? 단백질 부족? 탄수화물 부족? 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배변작용이 원활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대장 폐색이 뚫려야지 모든 장기가 대장에서부터 쭉쭉쭉쭉 연결되죠. 고속도로가 마치 한 군데서 막히면 계속 막히는 것처럼 대장 폐색이 있으면 5단계 해독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하는 게 질병 관문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대장 폐색부터 뚫는 겁니다. 장 폐색이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신장, 간,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간 뚫리고 그 다음에 온 혈액이 맑아지면 여러분이 20, 30년을 젊어지면서 여러분의 세포가 다시 새롭게 재생이 되면서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온몸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뭘 자꾸 먹어서 무슨 항암 처치를 계속해서 무슨 방사선을 몇 번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뭡니까 이거 방사선 25번 하고 아무리 이 항암 20자 해도 뭐예요? 1년 안에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면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시술해봐야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들 웃고 계시네요. 슬며시 미소 짓고 계시는데 다들 경험자들이시라 아시죠? 자, 단백질 문제가 아니라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마지막으로 잘 한번 해볼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아우 전 얌전해서 차마 말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잘 뭐 하고 계십니까? 싸고 계세요? 이거 중요해요. 가스테이프 박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 없으면 장폐색으로 인해서 대장폐색부터 쫙 막혀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온몸에 고속도로가, 장기 고속도로가 다 막혀요. 그래서 사실 온몸이 썩는 병이 암입니다. 온몸에 죄송합니다. 똥이 가득 찬 병이 암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독소가 가득 차 있는 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꾸 무슨 주사를 맞아야지, 무슨 영양소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장폐색부터 뚫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걸 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없는 노력을 하셔도 몸은 계속 원상태로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에 도달하지 않는 걸 켈리 터너 박사가 계속적으로 이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해독부터. 이해되시죠? 자, 최 선생님이 해독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자,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 없고 요 배설물이 결장에 쌓여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맹장과 직장 사이에 있는 대장의 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여기 쌓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한가?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면서 이 하지정맥이 얼마나 힘을 줬는지 힘줄이 밖으로 툭툭툭 튀어나와.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허벅지에 걸을 때 통증 오는 거 이거 뭐예요? 예, 신장에 이 요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 이거 신장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예, 허벅지에 걸을 때 이게 힘 주면 통증 오는 거. 이 하지정맥류 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예, 장내 압력 계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대장 폐색돼 있고 장내 압력 계수가 높고 또 대장에 세균이 많으시면 제가 이 대장 폐색부터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대장벽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대장벽이 망가져서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장 충수염, 개실염은 옛날부터 의사들이 뭘 권해요? 관장? 식이요법? 권장하는 몇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고 3대 대중요법이 하지 못한 이유를 닥터 거슨 박사가 했는데 뭘로? 개실염, 맹장, 충수염, 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혈관 질환병을 관장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관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배변작용이 섬유질을 적당히 섭취하셔서 자연적으로 독소가 차이지 않도록 하루에 2-3번 정도 건강한 배변을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과일식하면서 관장을 하시면 너무너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데도 보식을 하고 정상 식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장폐색이 안 뚫리신 분들은 관장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배변작용이 원활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직장관장이 뭐 예를 들어 담당 절제를 했다. 그래서 직장관장을 못 하시는 상태다. 그러면 물 1리터에다가 미지근한 물 1리터에다가 소금 2큰술을 넣고 쉐킷 흔들어서 구강관장 원샷으로 하셔서 쫙 배출하셔야 돼요. 전 추천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경험한 게 결코 대장폐색이 뚫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의 다른 장기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폐색을 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게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데이비 박사도 요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 우리 다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요플레 먹어도 돼요? 유방암 환자가 우유 안 먹으면 돼요? 여기 오는 유방암 환자 한 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여기 도착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유 배달 좀 받을 수 있어요? 우유 배달 좀? 저 우유 매일 먹어야 되는데. 유방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다큐 한번 볼게요. I wanted to find out why Susan G. Komen had accepted $35 million from Yoplait when their products can increase a woman's chance of dying from breast cancer 49%. And ask American Cancer Society if taking money from KFC and Tyson was the reason they promote eating meat. But every one of these organizations declined to be interviewed.
What's really sad is that we cannot trust information from these leading health organizations lik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because they are taking money from the very industries who are causing the problems that they're supposed to be helping to prevent. So that makes the truth something that you are not going to be hearing as far as nutrition goes from these organizations. Well,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funding,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jobs, that would be lawsuits, they would bring the entire catastrophe down upon their heads, and they would essentially disappear as organizations. This one time I got invited to a charity fundraiser for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nd I showed up and they had a whole buffet and it was all just animal products. I remember like a big thing of barbecue chicken. And I was like, I stormed out. I said, like, serving chicken at a diabetes event is like serving alcohol at an AA meeting. It just doesn't make sense. We had scheduled to film an interview with a prominent surgeon, but before we could get inside the building, the hospital's media relations manager stopped us. Actually, I understand that Dr. said that you could film here today, but unfortunately that's not going to be able to happen. I know that he advocates for patients changing their diets, but the hospital makes money off these surgeries, and the reality is he does too. So we can't do anything that's going to negatively impact the hospital, so unfortunately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film here today. I was sickened by how open she was about the hospital being more interested in profits than people's health. But it wasn't just this hospital or these organizations. Even the U.S. government is involved too. Every 5 year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reates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The committee who writes these guidelines has been made up of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money from McDonald's, the National Dairy Council, the American Meat Institute, the National Dairy Board, the National Livestock and Meat Board, the American Egg Board, Dannon, candy and sugar companies, Coca-Cola, and Anheuser, just to name a few, which means we are getting our dietary recommendations from the very industries that are killing us. And when the USDA, makes a pyramid or a power plate every 5 years for the American public, they're going to guarantee that on that plate are going to be foods which, when consumed, will result in millions of Americans perishing. The USDA, which is supposed to be protecting us, has two missions. It's supposed to protect us, and it's supposed to protect the producer. And guess what? When those two come head to head, they usually choose the producer.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내용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왓더 헬스는 그 많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아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의해서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로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자면 아까 미셸 사이먼 그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전지 코멘 재단이 요구르트가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몇 프로나? 49%나 늘리는데도 요플레의 돈 3,500만 달러를 왜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건 마치 이 그 암의 진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 암 학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와 타이슨에서 돈을 받아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슬픈 점은 이런 유명한 보건의료단체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심장협회, 미국 당뇨협회 등은 자기들이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산업에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참 이게 후원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습니다. 자, 닥터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인 식단 지침을 작성해요. 이런 지침을 작성하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맥도날드, 여러분 한때 즐기셨죠? 미국 낙농협회, 미국 육류협회, 미국 낙농위원회, 미국 축산업위원회, 미국 양계협회, 설탕, 과자업계, 코카콜라, 아노이저 등의 돈을 받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식단 추천은 우리를 무엇하는? 죽게 하는 어깨로부터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이분이 바로 닥터 코첼 에셀스틴 박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농무부가 식단 피라미드와 원 그래프를 5년마다 국민을 위해 발표할 땐
그 원 그래프 안에 있는 음식이 오히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무엇하게 하는 식단을 따고 있다고요? 병들어 죽게 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낙농협회나 육류협회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자, 가스 데이빗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농무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고 생산자를 또한 지켜야 해요. 자기들을 후원하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립할 땐 결국은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후원하는 식품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올바른 시야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